이번 영상에서는 유부녀가 성관계 원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흐름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그땐 왜 몰랐을까 싶은 순간도 떠오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이성 간 커뮤니케이션을 상담해온 23년 차 정은희 전문가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다리 꼬며 치맛자락을 살짝 드는 그녀, 시선 유도는 우연이 아니다.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조용한 카페, 마주 앉은 이성.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며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살짝 정리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움직임 같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앉은 자세나 몸짓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지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관심이 있는 남성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리를 교차하는 움직임은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 동작이 반복되거나 느릿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선을 끌고 상대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회상합니다. 몇 년 전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유난히 그녀가 자세를 자주 바꾸며 다리를 꼬고 가끔씩 무릎 쪽에 시선이 가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긴장해서 불편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야 그녀의 관심 표현이었음을 알아차렸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같은 행동을 비언어적 유혹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특히 하체나 손의 움직임을 통해 시선을 유도하는 방식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매우 의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말보다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나 호감을 전달하는데 더 능숙하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단순한 친근함인지 혹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암묵적 표현인지 상대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저 다리를 꼬았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반복되고 일정한 리듬이 느껴진다면 그건 일종의 감정의 노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처럼 눈길을 유도하는 그녀의 움직임을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그 작은 제스처 속에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마음의 표현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2. 대화 중 무심히 무릎을 건드리는 손끝, 이미 시작된 터치 플레이. 이성 간의 관계에서 스킨십은 감정의 온도를 말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아직 연인이 아닌 혹은 이제 막 가까워지고 있는 사이일수록 그 첫 접촉은 조심스럽지만 의미가 큽니다. 가볍게 웃다가 손끝이 무릎에 닿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이 우연처럼 반복되거나 손이 머문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몸이 먼저 다가간다는 건 마음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52세 최 씨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대학 동창과 점심을 먹던 중 그녀가 몇 번이나 대화 중 웃으며 그의 무릎을 툭툭 건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예전부터 터치가 많은 사람이었나? 생각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자연스럽고 자주 이어졌다고 하죠. 결국 그는 그날 이후 그 손끝의 의미가 단순한 우정은 아니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터치 행동을 선긋기가 아닌 선 넘기의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벅지처럼 사적인 영역에 가까운 부위를 가볍게 터치하는 건 경계선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에게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무언의 표현이죠. 물론 이런 터치가 무조건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성향상 스킨십이 많은 사람도 있고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신체 접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터치가 나온 상황과 표정, 말투의 흐름입니다. 웃으며 다정하게 건드린 손끝에 미묘한 시선 교환이 함께했다면 그건 그냥 스친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채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손끝에 괜한 설렘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아무렇지 않게 이어졌지만
그 짧은 접촉 속에 담긴 감정은 오래도록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3. 요즘 좀 외롭더라고요. 말투는 담담해도 의도는 확실하다. 말은 감정을 숨기고 감정은 말보다 깊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외롭다는 말은 단순한 일상 공유로 들릴 수 있지만 이성 간의 대화 속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묵직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시작됩니다. 요즘 좀 외롭더라고요. 표정은 평온하고 말투는 담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담담함 속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감춰져 있죠. 이 말은 단순한 근황 보고가 아니라 상대에게 마음의 문을 슬쩍 열어 보이는 일종의 감정 시그널입니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46세 박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동료 여성과 퇴근 후 차를 마시던 중 그녀가 별안간 요즘 좀 외롭다며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힘든 시기를 겪는 줄로만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그 의도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하죠. 외롭다는 표현은 관계를 시작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가장 은근한 접근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좁히는 데 탁월하면서도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말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그 외로움을 함께 공감하거나 위로해주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나왔을 때 분위기입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진지해지고 말끝이 조금 느려지며 대화의 흐름이 감정적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최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저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끝냈다면 그녀는 속으로 아쉬움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말보다 그 말이 나오는 타이밍과 분위기가 더 많은 걸 알려주곤 하니까요. 4. 잔을 부딪힐 때마다 눈을 피하지 않는 여자, 술보다 시선이 취했다. 함께 마시는 술자리에서 가장 많은 감정이 오가는 순간은 단연짠하고 잔을 부딪힐 때입니다. 그 짧은 찰나에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슬쩍 엿볼 수 있는 창문이 되곤 하죠. 어떤 여자는 그 순간 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 무심한 성격 탓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잔을 부딪힐 때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여자. 그것도 몇 번이고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닙니다. 말보다 선명한 관심의 표시이자 감정의 무게를 실은 눈빛이죠.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이 여사님의 아들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상대와 두 번째 술자리였는데 처음 잔을 부딪힐 때부터 그녀는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배할 때마다 잔보다 그의 눈을 먼저 바라봤고 웃으며 시선을 길게 이어갔죠. 그는 그 눈빛 속에 단순한 예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눈은 감정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신체 부위입니다. 특히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눈빛은 더욱 진실하죠.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당신의 반응이 궁금해요라는 메시지를 말없이 전하는 방식입니다.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감정의 흐름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건배가 아니라 마음의 건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술자리에서 그저 건조하게 잔만 부딪히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그 눈빛을 놓쳐버렸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흘려보낸 걸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술보다 술을 마시는 방식에서 더 많은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5.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죠? 그 말은 에어컨보다 당신을 원한다는 뜻. 무더운 여름도 아닌데 갑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죠? 라는 말이 나온다면 단순한 날씨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온도는 적당하고 에어컨도 켜져 있는데 그녀가 뺨에 손을 대며 땀을 식히는 제스처까지 보인다면요. 이건 상황보다 감정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긴장하거나 설렘을 느낄 때 체온이 살짝 오릅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땀샘이나 혈류를 자극하게 되고 실제로 몸이 더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여성이 덥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감정은 상대의 존재감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모 씨는 한 번도 덥지 않았던 봄날 저녁을 기억합니다.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여성 친구가 오늘 이상하게 덥다며 자꾸 뒷목을 만지고 티셔츠 깃을 당기며 부채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엔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은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녀가 말을 아끼고 눈빛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는 걸 보며 그 더움이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성은 감정을 돌려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몸 상태나 주변 환경을 핑계 삼아 마음을 표현하곤 하죠. 덥다는 말 속엔 심리적으로 들뜬 상태와 상대에 대한 의식이 함께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듣는 순간의 상황입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말수가 줄어들며 눈빛이 깊어졌다면 그 덥다는 말은 단지 날씨 때문이 아닐 겁니다. 당신이 곁에 있기에 마음과 몸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무심히 넘기신 적 있나요? 가끔은 가장 일상적인 말 한마디에 가장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6. 음성은 낮아지고 말투는 달콤해진다. 그녀의 욕망은 목소리로 먼저 드러난다. 감정은 눈빛에서 시작해 목소리로 전해지고 결국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 여성이 말투를 바꾸는 순간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처음엔 밝고 쾌활했던 목소리가 어느새 낮고 부드럽게 변해 있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설렐 때는 자연스럽게 어조가 느려지고 상대에게 집중하고 싶을 때는 톤이 낮아지며 부드러워집니다. 그녀가 당신과의 대화에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가까운 말투를 쓰고 있다면 그건 감정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세 정모 씨는 예전에 만났던 여성과의 대화를 잊지 못합니다. 처음엔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천천히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변화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결국 그날 대화는 밤이 깊어지도록 이어졌고 둘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여성은 감정의 흐름을 목소리에 담는 데 능숙합니다. 말 속에 감정을 실어보내고 목소리의 변화로 상대를 유혹하기도 하죠. 특히 어조가 부드러워지고 말의 끝이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감정의 물살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녀가 질문보다 감탄을 많이 하고 짧은 웃음을 자주 섞는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말투가 더 많은 걸 말해줄 때가 있는 법이죠. 혹시 최근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단지 분위기 탓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마음이 먼저 말투를 바꾸고 그 변화는 입술이 아니라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7.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사적인 얘기에서 속옷까지 흘러나오는 유혹.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대부분 선을 넘기 직전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말투는 장난스럽거나 조심스러워도 그 속엔 당신이라면 들어도 돼요라는 은밀한 허락이 담겨 있죠. 이성 간의 관계에서 사적인 이야기는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자기 신체에 대한 이야기나 속옷, 잠버릇, 잠자리 취향 등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까지 흘러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거나 혹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떠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3세 장 씨는 예전에 만났던 여성과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늦은 시간 통화 중이던 그녀가 조용히 나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라며 속옷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하죠.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편안함보다 더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특히 여성은 자신이 신뢰하거나 끌리는 사람 앞에서만 사적인 이야기를 풀어놓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라는 말은 그 신호탄입니다. 그 말이 나오면 그녀는 이미 감정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입니다. 장난처럼 웃고 있어도 눈빛이 진지하다면 그녀는 당신이 그 의미를 알아채주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순간 당황해서 화제를 돌린 적이 있다면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마음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가볍게 넘기셨나요? 아니면 조심스레 마음을 열고 들어보셨나요? 그녀의 유혹은 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시작되며 그 분위기를 읽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8. 근처에 괜찮은 방 있는 카페 알아요라며 슬쩍 떠보는 눈치. 모든 말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제안처럼 들리는 말일수록 그 속엔 은근한 감정이 숨어 있곤 하죠. 근처에 조용한 카페 있어요. 방으로 된 곳이라 편하던데요. 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건 단순한 공간 추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장소보다 분위기를 먼저 제안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테이블 카페가 아닌 방 있는 카페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한다는 건 둘만의 시간을 조금 더 은밀하게, 더 편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제안 속에 당신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 거죠. 부산에 사는 50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데이트 중이던 그녀가 여기 시끄럽죠? 제가 아는 데는 방으로 돼 있어서 편해요라고 말하며 목적지 없이 골목길로 걸어가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분위기 좋은 곳을 가려는 줄 알았지만 도착한 곳은 커튼으로 분리된 조용한 공간. 그제야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눈치챘다고 하죠. 이처럼 장소를 제안하면서도 그 말 끝에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단순히 카페가 아니라 방 있는 카페, 조용한 곳, 사람 없는 시간대 등을 강조할 때 그녀는 당신과의 시간을 좀 더 깊게 공유하고 싶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이 말을 꺼낼 때의 눈치입니다. 말은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시선을 살짝 피하거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핀다면 그건 확실히 떠보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진지하게 반응해준다면 그녀는 감정의 안전지대에 들어왔다고 느끼게 되겠죠. 혹시 당신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 있나요? 그 말을 그저 공간 정보로만 들었다면 그녀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장소보다 그 장소로 가자는 의지에 주목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9. 성적 농담에 웃음으로 넘기지 않는 여자, 농담 뒤의 신호를 읽어라. 이성 간의 대화에서 성적인 농담은 하나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가볍게 웃고 넘기거나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농담을 그냥 넘기지 않고 오히려 말을 이어간다면 거기에는 단순한 유쾌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며 장난스럽게 받아치거나 그런 얘기 다른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같은 말을 한다면 그녀는 그 주제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과 그 거리 안에서 대화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성적 농담은 그 자체보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웃으며 넘겼는지, 당황했는지, 아니면 농담 뒤에 말을 보태며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이 이 주제에 대해 농담처럼 대응하면서도 눈빛은 진지하거나 말을 마치고도 당신의 반응을 유심히 살핀다면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에 사는 47세 박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여성과의 첫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는 술에 취한 척하며 장난스럽게 조심해요. 내가 헛소리할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는데 그녀는 웃으면서도 그럼 내가 취한 척 먼저 해야겠네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농담이 농담으로 끝난 게 아님을 직감했다고 하죠. 이처럼 성적인 뉘앙스가 섞인 말에 여성이 불편해하지 않고 응대한다는 것은 심리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이야기, 더 가까운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반응이 호감의 표현이라고 단정해선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녀의 눈빛과 말투, 대화의 흐름 전체를 함께 읽는 감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적인 농담 속에 담긴 미묘한 신호를 놓친 적 있으신가요? 그 농담이 불편함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문으로 열렸다면 그녀는 이미 마음을 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0.
애교 섞인 말투에 스킨십까지 자연스럽다면 이미 그녀의 몸은 열려 있다.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평소와 달리 말끝을 느리거나 목소리에 애교가 섞이기 시작하면 그건 감정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킨십까지 자연스럽게 더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친근함 이상의 감정이 작용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진짜 나빴다 같은 말이 애교 섞인 말투로 나오고 가볍게 팔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과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좁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 행동은 결코 무심하지 않으며 마음의 문뿐 아니라 신체적 거리까지 허물고 있는 표현이죠. 서울에 사는 50세 윤모 씨는 한 여성 친구와의 일화를 떠올립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사 약속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투가 부드럽게 변하고 농담에 팔을 툭툭 치며 웃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아 지금 내가 호감의 대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여성이 애교를 부린다는 건 자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여성스럽게 비춰지는지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킨십이 자연스럽다는 건 당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편안함과 끌림을 동시에 준다는 증거죠. 이때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의도적으로 보이거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행동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무의식처럼 가볍고 반복적으로 스며든다면 그건 이미 그녀의 감정이 물리적 거리까지 열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의 말투가 부드럽게 들리고 스킨십이 더 자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행동 하나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그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놓쳐버릴 때가 많으니까요. 관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눈빛, 손끝, 말투, 그리고 짧은 제스처 하나하나 속에 사람의 감정은 조용히 숨겨져 있죠.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그 미세한 신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읽느냐에 따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소개한 10가지 표현들 모두가 단순한 버릇이나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라서 보여주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꼬거나 시선을 유도하는 행동, 무심한 듯 건네는 말 한마디, 낮아진 음성과 달콤한 말투, 장난처럼 섞인 스킨십까지.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 대신 분위기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지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어쩌면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여러분의 어떤 기억과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땐 모르고 지나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가장 인상 깊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